앵커 우리 공군이 스텔스 전투기 F-35를 미국으로부터 한창 도입하고 있습니다. 1호기를 인수한 지 2년, 실전 배치한 지는 겨우 1년 3개월 됐는데 미국이 성능 개량을 하자는 통보를 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비용은 F-35 3대 값을 넘는 3천억 원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3월 미국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스텔스 전투기 F-35 2대가 우리 공군에 처음 인도됐습니다. 현재까지 20대 이상, 추가로 올해 말까지 10대 이상을 인수해 총 40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전력화, 즉 실전 배치는 1년 3개월째인데 벌써 성능 개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F-35 성능 개량 통보가 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차 성능 개량은 2020년대 중후반에 공대함 미사일 등 4가지 무장 관련 장비를 추가 장착하고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입니다. 40대에 대한 성능 개량 비용은 F-35 3에서 4대 값인 3천억 원입니다. 최소 10수년 이상 운용하다 전투기를 성능 개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몇 번 날지도 않고 이렇게 성능 개량 계획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 포럼 책임 분석관 F-35는 출고부터 도태까지 꾸준히 성능을 개량하는 진화형 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전투기인데요. 첫 사례이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꼼꼼히 따져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성능 개량을 하지 않으면 2차, 3차 개량도 할 수 없는 구조라 공군과 방사청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성능 개량 과정과 비용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 로키드 마틴 F-35 라이트닝 11 F-35 라이트닝 II는 3군 통합 전투기로 불렸던 미국과 영국이 설계한 스텔스기이다. 이 전투기는 현재 세대의 전폭기들과 미국의 하이로우 전술에 의한 로키드 마틴 F-22A 랩터의 로급을 위한 특히 BAE 해리어 II, C 해리어를 교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F-35는 멀티롤 전폭기, 즉 공대공 전투가 가능하면서도 근접 항공 지원과 전술 폭격 기능이 또한 강조된 비행기로 계획되었다. 현재 로키드 마틴에서 생산 중이며 파트너로서 노스롭 그러먼과 BAE 시스템스가 참여하고 있다. 스텔스기를 탐지한다는 베라 레이더에는 500km 거리에서 포착된다고 알려져 있다. 2016년 7월 11일 로키드 마틴에 따르면 F-35 적정 생산가를 위한 청사진은 2019년까지 기체 가격을 대당 8,500만 달러로 낮추는 목표를 갖고 생산비 절감 구상안들을 장려함으로써 대당 순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부와 업계에 공동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이 FMS 형태로 도입되는 F-35의 대당 가격도 1,000억 원대 미만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스텔스 성능이 발휘되도록 설계된 동체와 레이더 흡수 재료를 통해 F-35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매우 작은 수준이다. F-35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은 레이더에 대한 저탐지성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F-35 전투기는 독특한 설계를 통해 적외선 탐지율을 낮추었다. 또한 F-35 전투기에 장착되는 AN/APG-81 레이더는 저피탐성 전파를 발산해 적이 전자정찰에도 잘 잡히지 않는다.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접목된 F-35 전투기는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스텔스 전투기의 기능에 충실한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F-35 전투기는 개전 초기에는 적이 레이더에 탐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장과 연료를 동체 내부에 탑재하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표준 무장으로는 AIM-120C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제2단 폭탄을 각각 2발씩 동체 내부 폭탄창에 탑재한다.
다른 구성으로 4발의 AIM-120C 또는 8발의 소구경 폭탄을 내부에 장착할 수도 있다. F-14, F-15, F-16, FA-18 등 기존의 미국 전투기들은 대형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해야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대형 외부 연료 탱크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높인다. 반면에 F-35는 내부 연료 탱크만으로 대부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설계했다. 따라서 최대 이륙 중량이 31.8톤으로 매우 덩치가 커졌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미국 공군 마이클 호스티지 대장에 따르면 F-22와 비슷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보여준다. 물론 L밴드 등 낮은 주파수의 레이더에는 F-22와 마찬가지로 F-35도 스텔스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나 이들 낮은 주파수 대역 레이더들은 매우 부정확하며 교란이 쉽다. 무엇보다도 전투기를 라군하여 요격하는 데는 높은 주파수의 X밴드 레이더가 사용되는데 F-22, F-35의 스텔스 페인트는 이 X밴드를 주로 교란시킨다. 따라서 L밴드 레이더에 쉽게 탐지가 되더라도 원거리에서 요격을 할 수가 없다. 반드시 근거리로 접근해야지만 적외선 유도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 요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시에 전혀 뜻하지 않은 위치에 나타난 F-35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해 스크램블로 출격해서 고속으로 접근해 근거리에서 적외선 유도 공대공 미사일을 쏘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L밴드 등 낮은 주파수 레이더는 전자전 장비로 교란이 쉽다. F-35는 매우 강력한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저주파 레이더들을 교란한다. 2008년 F-35의 이륙 소음이 F-15보다 2배이며 착륙 소음은 4배라는 미국 공군의 정보가 일반에 알려졌다. 2009년 테스트에서는 F-35의 소음은 프렛 앤 휘트니 F-100PW200 엔진을 장착한 F-16 정도였다. F-22나 FA-18이 F-슈퍼호넷보다는 조용했다. 록히드 마틴의 연구로는 F-35의 소음이 F-22, FA-18이 F-슈퍼호넷과 비슷하다고 한다. 미국 공군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F-16 전투기를 F-35로 교체하자 공항 주변의 시민들에게 21배 높은 소음의 피해가 있었다. 미국 대군은 항공모함용 F-35의 152dB 천둥 소리급 소음 문제로 비행갑판 내 요원들의 헤드폰을 새로 개발했다. 조종석 F-35 전투기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롤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되었다. F-35 전투기는 공대공, 공대지, 그리고 정찰 임무까지 수행한다. 이러한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F-35 전투기는 전투기에 두뇌라 할 수 있는 조종석에 대변화를 주었다. 전투기 조종석에 설치된 기계식 계기판과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없애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위해 최초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방식을 채용했다. 즉 하나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기계식 계기판과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대체한 것이다. 또한 터치 스크린 방식이 적용되어 다양한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투기 조종석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전방 시연 장비도 없어졌고 이들 기능은 통합 헬멧 시연기로 옮겨졌다. 스티브 오버 로키드 마틴 국제사업개발 담당 이사는 2014년 9월 말 F-35를 제작하는 미국 텍사스주 포스워스 공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F-35의 EMP탄 방호 능력을 묻는 질문에 기밀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EMP탄 방호 능력은 낭려시험과 유사한데 F-35는 낭려시험을 통과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사 전문가들은 F-35가 EMP탄에 대비한 최소한의 방호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내부 무장창 F-117A는 2개의 내부 무장창에 모두 5,000파운드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F-35는 2개의 내부 무장창에 모두 5,700파운드의 폭탄,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가장 덩치가 큰 F-22는 4개의 내부 무장창 중에서 2개는 공대공 미사일 전용이고 나머지 2개의 내부 무장창에 각각 1000파운드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스텔스 폭격 능력만 보면 F-35가 가장 뛰어나다. F-117A 5000파운드의 폭탄, F-22A 2000파운드의 폭탄, F-35A 5700파운드의 폭탄. 플로리다주 올랜도 2017년 5월 2일 록히드 마틴 F-35 프로그램의 차기 자율군수 정보 시스템이 미 공군 및 해군의 F-35 시설에 설치되도록 승인되었다. 특히 이번 업데이트 버전은 수차례 개량 작업을 통해 체계 기준치가 향상되었고 전진 작전 및 지속성 관리를 위한 중요 능력을 제공한다. 록히드 마틴 F-35 군수 시스템 담당 리브스 발렌타인 부사장은 F-35 운용자들은 이번 ALIS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스템 내부에서 만약에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으며 오늘날 수동으로 수행되는 대부분의 작업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며 ALIS 201을 사용해 예측 및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투기 수명주기 동안 최상의 전투기, 지원 장비, 예비 부품, 정비 인력을 배정 및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는 궁극적으로 전투기 효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F-35 라이트닝이는 미국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중심이 되어 개발해온 전투기다. 이 기종에는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기체 하나로 3가지 파생형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F-35E, F-35 시리즈 중 기본형이다. 2016년 8월 2일 IOC를 획득했다. 정상적으로 활주로로 이착륙하는 유형인 시탈. 이 기체는 미 공군이 운영할 예정이다. 파생 기종 중 기체 중량은 가장 가볍지만 무장이나 연료를 가득 채우면 무게는 35톤에 이른다. 제트 엔진 1개만으로 비행 가능한 단발 기로는 상당한 무게다. F-35B 기본형인 F-35E를 기반으로 엔진 추력을 더하고 조준 장치를 더한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기 STOV-1 모델이다. 이 모델은 미국 해병대가 사용한다. 짧은 활주로만 있으면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노즐기구, 기체 정면에 추가한 이착륙용 리프트 팬, 이를 구동하는 샤프트 등으로 중량이 늘어나 운동 성능이나 항속거리 심지어 무장 탑재량도 20%가량 줄어든다. F-35B는 2015년 7월 IOC를 획득한 바 있다. 수직 이착륙 버전은 내부 무장창에 2000파운드 폭탄 2발을 장착할 수 없다. 1000파운드 2발만 장착할 수 있다. 그래도 사실상 유일한 미국 전투기용 핵폭탄인 700파운드 B-61 핵폭탄은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F-35C 미 해군 운용을 위해 개발 중인 모델이다.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함재기에 요구되는 성능을 위해 주날개와 수직 꼬리날개, 수평 꼬리날개를 대화하고 양력장치를 하는 한편 기체 구조와 착륙장치, 착함용 와이어 스팅후크, 날개 접는 기구 등을 추가해 F-35B와 비슷한 무게를 지녔다. 날개를 대화하고 장비를 단순화해 연료 용량을 늘렸기 때문에 표준형인 F-35A보다 항속거리가 길다는 것도 특징 가운데 하나다. F-35C는 미국 해군이 사용할 것이다. 호넷을 교체하기 위해 480대를 계획하고 있다. F-35C는 슈퍼호넷과 함께 항모에 배치될 것이며 스텔스가 필요한 때에 사용될 것이다.